2026년 2월 8일 필라델피아. 헤어진 지 하루 만에 전 남친에게 스토킹 끝에 살해당한 한 여성. 현재 그 남자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그녀의 소식은 온 동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경찰에 자수하며 단순한 사고였다고 말합니다. 2026년 2월 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의 조용한 주택가. 한 중국계 여성이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위 안위. 당시에 고작 28살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가 전 남친의 스토킹과 성폭행, 그리고 총기 협박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지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걸어 들어와 총이 오발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올해 초 미국에서는 교민 사회를 뒤흔든 아주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을 저지른 남자는 필라델피아 출신의 32살 러니 준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루이안 위안의 남자친구라면서 불과 몇 시간 전에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근처 아웃룩 레인이었으며 여자친구가 아직 차 안에 있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즉시 출동한 그 조용한 거리에는 실제로 흰색 SUV 한 대가 길가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루이안 위안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고개를 비스듬히 등받이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붉은 피가 차창과 시트를 물들였습니다. 중국계 여성인 루위안 위안이 숨진 곳은 그녀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주택가에서 그녀는 사건 직전까지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중국에 있던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닥친 비극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인근 주택들의 링, 도어벨 카메라에 찍힌 화면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2월 8일 새벽 5시 45분쯤 루이안 위안의 흰색 SUV가 어두운 거리를 천천히 지나갑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그녀의 뒤를 이어 어두운 색 차량 한 대가 바짝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차는 바로 러니준의 차량이었습니다. CCTV를 역추적하던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포착합니다. 러니준의 차는 마치 그림자처럼 새벽부터 내내 루이안 위안의 차량 뒤에 바짝 붙어 필라델피아 거리를 가로질렀습니다. 두 차량은 경계를 넘어 벅스 카운티까지 향했고 이 소름 끼치는 추격은 무려 7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루이안 위안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루이안 위안은 경찰에게 러니준과 1년 정도 만났으며 처음에는 그 역시 아주 다정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의 강한 집착과 폭력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막고 그녀의 휴대폰을 검사하며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수시로 분노를 폭발시켰는데 가장 무서운 건 러니준이 어딜 가든 항상 총을 품고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루이안 위안은 자신이 이별을 고하자 그의 괴롭힘과 협박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매 순간 공포에 떨던 중 2월 7일 러니준은 그녀가 강력하게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끔찍한 성폭행이 그녀가 경찰서로 달려간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동거하던 집에서 옷과 서류, 컴퓨터 등 자신의 모든 짐을 황급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반려동물들도 함께였습니다. 키우던 웰시코기와 고양이를 데리고 나온 뒤 러니준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와의 모든 연결 통로를 끊은 루이안 위안은 이 지독한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담당 경찰에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하겠다며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루이안 위안은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흐른 12시간은 그녀의 죽음을 향한 잔인한 카운트다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루이안 위안에게도 지키고 싶은 일상과 가족,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중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2009년 아버지를 따라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겨우 10살 남짓이었던 소녀에게 낯선 타국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안 위안은 빠르게 미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다정한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원래 그녀의 가족은 4식구였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은 중국에 남아 있었기에 그녀와 아버지는 자주 가족들을 만나러 가곤 했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도 이 가족의 유대감은 매우 끈끈했습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루이안 위안은 늘 주변을 밝히는 유쾌한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이웃이었던 켈리는 그녀를 늘 미소 띤 얼굴로 밝게 인사하며 이웃의 아이들을 예뻐해주던 다정한 이웃으로 기억합니다. 늘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해주던 루이안 위안. 또 다른 이웃인 피터는 그녀가 이 낯선 땅에 의지할 만한 친척이 거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웃집 피터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주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을 가족처럼 여겼고 동물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웰시코기 둔둔이를 키웠는데 엉덩이가 동글동글해 아주 귀여웠습니다. 키우던 고양이 나이가 이는 솜털이 보송보송했고 늘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맛집 투어에도 진심이었습니다. 자주 사촌 언니와 함께 필라델피아로 향해 맛집을 찾아다녔죠. 이래도 무척 성실했습니다. 밀크티 가게 점원부터 요양원 요양보호사까지 친구와 동업으로 요식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처 대학가에서 노점으로 아시아 음식을 팔았는데 꽤 쏠쏠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기발한 사업 아이디어가 가득해 항상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2023년 저축한 돈으로 아버지를 도와 아웃룩 레인에 집을 샀습니다. 안정을 찾았을 때쯤 불행이 닥쳤습니다. 한 남자가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연애한 지 1년 남짓된 남자친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러니징. 루이안 위안보다 4살 연상으로 같은 중국계 이민자였습니다. 둘의 첫 만남에 대해 알려진 건 적지만 초반에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상하기까지 했습니다. 독립심 강한 루이안 위안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애가 시작되자 러니쥐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소유욕과 집착이 엄청났던 겁니다. 휴대폰을 일일이 검사하며 집착했습니다. 친구 관계를 통제하며 특정인과 연락을 아예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뒤로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냈는데 진짜 무서운 건 러니준이 늘 총을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이웃 피터도 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터는 그저 흔한 호신용 총기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총기 소지가 합법이니까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러니쥐는 그 총을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옆구리에 찬 총을 은근히 내비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루이안 위안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계 속에서 그녀는 갈수록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으로 변해갔죠. 혹자는 왜 진작 도망치지 못했느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3자는 모를 애 같은 굴레였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배와 통제를 받다 보면 결국 반항 의지를 잃게 됩니다. 게다가 러니쥐는 폭발한 뒤 늘 무릎을 꿇고 빌며 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굴레 속에서 루이안 위안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면 괜찮아질까? 그에겐 총이 있어 이별을 통보하기조차 두려웠습니다. 보복당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한치도 비껴가지 않고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루이안 위안의 사촌 언니 나탈리는 훗날 인터뷰에서 동생이 평소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저 혼자 모든 고통을 짊어졌던 겁니다. 사건 일주일 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상습적인 학대 사실을 처음 털어놓은 날, 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장 그를 떠나라고 애원했습니다. 루이안 위안은 마침내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필요했던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침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비보를 전한 건 사촌언니 나탈리였습니다. 2026년 2월 7일이었습니다. 남부 필라델피아에 있는 러니준의 집에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겪어온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안 위안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굳이 맞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간 틈을 타 짐을 쌌습니다. 반려견 둔둔이와 고양이 나이가이도 품에 안았습니다. 서둘러 집을 나설 채비를 마친 그녀는 러니진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메신저와 전화를 모두 막고 나서 그제야 길게 한숨을 내쉰 그녀는 필라델피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녀는 러니진의 감시와 협박, 그리고 성폭행 사실을 고발하며 완전히 헤어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도 그녀의 진술을 기록하며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 루이안 위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침내 악몽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잔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충격적인 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장 7시간에 걸친 미행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월 8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던 때였습니다. 루이안 위안은 둔둔이와 나이가 이를 차에 태우고 필라델피아에서 브리스틀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5시 45분경 그녀의 흰색 SUV가 골목을 지나갈 때 인근 주택에 설치된 가정용 CCTV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 러니준의 검은색 승용차가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미행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벅스 카운티까지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러니진은 내내 이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치밀하게 다음 행동을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후 러니진의 진술과 경찰의 추적 결과에 따르면 날이 밝아오던 이른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루이안 위안의 집 주변 도로인 아울룩 레인에서 그녀를 가로막았고 루이안 위안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닫힌 차창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러니진은 그녀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들을 데려가 버려 몹시 화가 났고 결국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고 말이죠. 그저 겁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찰나의 순간 총탄이 차창, 유리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 총탄은 루이안 위안의 머리에 명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대로 운전석 시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늘 밝고 성실했던 중국계 여성은 그렇게 자신의 집 앞에서 전 남자친구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참극이 벌어진 직후 범인은 참으로 기이하고 뻔뻔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도망치지 않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변호사를 대동해 브리스틀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30분경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그의 오발 사고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급받은 총기 소지 면허가 있었고 범행에 사용한 9mm 권총도 합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권총에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있어 결코 혼자 발사될 수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험만 하려 했다면 왜 실탄을 장전한 걸까요? 빈 총으로도 공포심은 충분히 유발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발 사고의 위험도 피하면서 말이죠. 검찰은 실탄이 미리 장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쏠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였죠. 정말 손이 떨려 실수로 오발했다면 조준점은 엉뚱한 데를 향했어야 합니다. 차체나 엉뚱한 시트에 박혔거나 아니면 아예 빗나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운전석 차창을 뚫은 총탄이 루이안 위안의 머리를 직격했습니다. 게다가 7시간이나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저 대화를 원했거나 겁을 주려고만 했던 행동일까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따라붙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발 사고 주장은 법망을 피하기 위한 비열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벅스 카운티 검찰은 러니 쥔을 기소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1급 살인죄와 범행도구 소지죄, 그리고 스토킹죄였습니다. 보석이 기각되면서 러니 쥔은 그대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벅스 카운티 교도소에 갇힌 채 다음 재판을 기다리는 그에게 1급 살인 혐의가 유죄로 판결난다면 그는 꼼짝없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에는 여전히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2015년부터 집행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변호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어떻게든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동원할 겁니다. 먼저 오발 사고라는 억지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3급 살인이나 과실치사로 혐의를 낮추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식이죠.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에 자극받아 홧김에 저지른 일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부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충동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려면 자극을 받자마자 곧바로 범행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러니 쥔은 무려 7시간 동안 사냥감을 몰듯 추적했습니다. 계획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플리바게닝이라 불리는 유죄 인정 합의 제도입니다. 사법제도 안에서 보통은 형량 거래로 끝납니다. 거의 90%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3급 살인 협상도 가능은 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너무나 잔혹해 검찰이 절대 응하지 않을 겁니다. 족한 검사는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필코 1급 살인으로 엄벌하겠다고 말이죠. 러니 쥔에게 선처는 없습니다. 위안이가 숨지고 유족은 무너졌습니다. 사촌 나탈리는 고펀드미를 열었습니다. 급한 장례비와 중국 가족들의 여비를 구하려 했던 겁니다. 위안이는 늘 학대와 공포 속에 살았다고 나탈리는 밝혔습니다. 혼자 버티다 최근에야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에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평소 참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남에게 짐을 주기 싫어 고통을 홀로 감내했습니다.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요. 나탈리는 2월 7일 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의 신고에 이제 괜찮다던 그날 밤. 하지만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신고하고 겨우 12시간 뒤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나탈리는 동생이 불쌍한 피해자로만 기억되지 않길 바랐습니다. 위안이는 아주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이 비극이 미국을 흔들자 이웃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늘 건네던 미소와 남자친구가 늘 총을 들고 다녔다는 폭로를 기억해냈습니다. 사소한 위험 신호들이 결국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댈 곳 없다는 사실이 차갑게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가족들은 멀리 중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뼈아픈 건
그녀가 마침내 탈출을 결심했을 때 이 비극이 터졌다는 점입니다. 용기를 냈고 짐을 싸서 그를 차단했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고 경찰서로 직행했을 때 그녀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악마는 교활했습니다. 가해자의 광기는 공권력마저 가볍게 조롱했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경찰은 왜 즉각 조치하지 않았을까요? 접근 금지 신청은 가능했겠지만 법전의 글자는 결국 종이에 불과합니다. 총알을 막진 못하죠. 시간마저 부족했습니다. 울타리를 쳐봐야 광기까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참혹한 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신고 직후 24시간에서 48시간이 가장 생명이 위태로운 고비입니다. 무서운 집착의 끝은 결국 살인이라는 결말로 치달았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사법체계를 향해 날선 비판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신변 보호를 구했던 여성이 어떻게 12시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법은 흉기보다 느렸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폭력적인 범죄자가 대체 어떻게 합법적으로 총을 쥐었느냐는 겁니다. 법의 사각지대 때문입니다. 단순 연인은 기혼 부부와 달리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에. 러니쥔의 총기 자격은 어떤 의심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철창 속에 갇힌 러니쥔은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가정폭력이 폭발하는 최악의 시점은 놀랍게도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고 나서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종말을 직감하니까요. 통제력을 영영 잃었다고 느끼는 찰나. 가해자는 폭주를 택합니다. 기어이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마는 겁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어둠 속에 홀로 떨고 있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꼭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전부 짊어지지는 마세요.